전해드린 대로 김용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재판에 출석한 김용전 부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와서 선고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예.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제출하셨잖아요. 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선거 앞두고 하실 말씀은 네, 없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돈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이번에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전 네.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다시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1심과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 경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대장동 사업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가지고 6억 7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외에 개인적인 뇌물도 한 1억 9천만 원, 합계 한 8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예. 이번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같은 경우에도 형이 똑같습니다. 5년형 그리고 또 네. 그 추징 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에서 개발된 이익을 한 선거 과정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쓰였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직접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객관적 증거 그리고 또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유죄를 인정했고요. 특히 1심과 달리 2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폰의 타임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 돈을 받았다는 그 날과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감정 결과 일부 위조되고 변조되고 했다라는 취지에서 알리바이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5년의 엄벌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네, 김용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혹도 일각에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데가 많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예, 이재명만 본인만 떳떳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이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네, 김용전 부원장 2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 100번 넘게 등장을 하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차피 유동규 씨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각종 재판에서 증인으로 좀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부분 측면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고요. 김용전 부원장의 그런 항소심 재판부조차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수사 결과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관련된 수사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전 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가 사실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아직 드러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뇌물 한 2억여 원 이외에 나머지 6억이 넘는 돈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됐고 그것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초점으로 수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김용 씨가 본인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은 대선 캠프에서 조직 관리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든다. 네. 지방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응해서 돈을 줬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이 그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나온 돈이 이렇게 갖고 그 대장동 관련되는 업무의 주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그 성남 그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예. 그 관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가? 이 부분이 수사에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왕고래라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1차 시추 결과 네.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도 했는데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 발표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가 산유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해당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정하긴 그런데요. 말씀드린 예. 것처럼 5개 정도 중에 지금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했던 고래상어, 대왕상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낮다라고 하는 반면에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쪽에 가까운 이른바 귀신상어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그 가능성이 크고 매장량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지금 이 사업이 좌초될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이다 보니까 첫 번째인데 뭐 사실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 예. 다만 지난 그 예산하는 과정에서 한 500억 되는 개발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그 대왕고래 그 광구뿐만 아니고 다른 광구에서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더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탄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앞으로의 추가 시추 가능 여부, 결국은 해외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때부터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체가 과연 저기 탐사와 관련돼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 이미 해외 업체가 이 시추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철수한 바도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해외 업체가 추가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도 좀 굉장히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유망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번 산유국 반열에 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고문을 더 이상 국민에게 주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